안녕하세요. 한태 뉴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7일간 태국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최신 소식들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인이 태국에서 폭행. 디귿디귿. 한국인 남성 우돈타니에서 80대 영국인 폭행 사건. 태국 북동부 지역 우돈타니에서 발생한 한국인 남성의 폭행 사건이 현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80대 영국인이며 가해자는 30대 한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경위, 조사 상황, 쟁점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시 2025년 9월 6일 오후 약 4시 30분경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 시내의 한 쇼핑몰 앞. 가해자 한국인 남성 39세 성 이씨. 피해자 영국인 남성 81세. 피해자인 영국인 노인은 쇼핑몰 입구에서 반려동물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려 했으나 쇼핑몰 측 규정에 따라 입장이 거부되었고, 이후 약간의 시간이 지나 한국인 남성이 택시를 타고 같은 쇼핑몰 앞에 도착한 이후 두 사람 사이 짧은 대화 또는 몇 마디 말다툼이 있었으며 영국인 측이 한국인에게 다가가 노려보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됨. 그 직후 한국인 남성이 주먹을 휘둘러 영국인 노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는 눈썹 위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옷에도 피가 묻을 정도로 상처가 심함. 쇼핑몰 의료팀이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 쇼핑몰 보안요원이 개입하여 사건 당시 제지했고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함. 영국인 피해자는 응급처치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함. 이후 한국인 가해자는 사건 후 잠시 쇼핑몰 내부에서 활동을 계속한 뒤 쇼핑이 끝나고 나오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가해자 이 씨는 택시기사와 언쟁 중이었다고 말하며 영국인 노인이 갑자기 다가와 자신을 노려보고 몸을 건드리려 했다고 주장함. 이를 두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노측 및 신고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단순히 말다툼을 줄이거나 상황을 중재하거나 무엇이 벌어지는지 보기 위해 접근한 것이며 먼저 공격하거나 접촉하려 했다는 증언은 없음. 태국 법에 따르면 폭행 및 공공장소에서의 난폭 행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쇼핑몰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낯선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우려, 노약자 보호, 외국인과 주민 간 충돌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서 외국인 간 혹은 문화적 갈등 가능성이 언급되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가해자 이 씨는 현재 구속되어 있으며 경찰 조사 중이다. 피해자 측 고소가 접수되었고 법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쇼핑몰 측은 보안 절차 검토 중이며 사건의 CCTV 영상 확보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탁신 전 총리 1년 감옥 수감. 태국 정치사의 중심에 서왔던 인물 탁신 신나왓 전 총리가 결국 다시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태국 대법원이 병원 VIP 병실에서 보낸 6개월을 수감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결하면서인데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수감 여부를 넘어 태국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9일 태국 대법원은 전 총리 탁신 신나왓에게 남은 형기 1년을 복역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2008년 횡령과 권력 남용 혐의로 총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 2023년에 전격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 왕실 특사로 형량은 1년으로 줄었는데요. 문제는 그 직후였습니다. 탁신은 교도소가 아닌 방콕 경찰병원 VIP 병동에서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하며 사실상 특혜 수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무려 6개월간 병실에 머물렀지만 대법원은 이를 감옥에서의 복역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탁신 전 총리는 곧바로 방콕의 클롱프렘 중앙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즉시 수감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격리 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탁신은 앞으로 최소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다만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기 석방이나 추가 특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사법적 판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태국 정치권 전반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나와 가문 정치 세력의 쇠퇴를 알리는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불과 몇 주 전 탁신의 딸이자 전 총리였던 패퐁탄 신나왓은 윤리 위반 논란으로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직후 아버지 탁신까지 감옥에 수감되면서 태국 정가에서는 신나왓 가문 정치 시대의 종언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새 총리로 선출된 아누틴 찬이라쿨 새 정부가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태국 내 여론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됐다며 환영했지만 지지자들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기반의 신나왓 지지층은 여전히 두터워 향후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1년 총리 취임 이후 탁신은 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서민 정책을 확대하며 큰 인기를 얻었지만 동시에 권력 남용과 부패 의혹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쿠데타와 망명, 귀국 감형, 특혜 논란까지 이어진 이번 수감 확정은 태국 정치가 여전히 군부왕실 정치 가문 간의 긴장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태국 현대 정치의 상징적 인물, 탁신 신나왓 전 총리. 그의 재수감은 단순히 과거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이 아니라 태국 정치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태국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국제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 사파리 월드 사자가 사육사 공격해 사망. 태국 방콕의 사파리 월드에서 2025년 9월 10일 매우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테랑 사육사가 사자 무리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관광객이 목격했고 현재 현지 당국이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2025년 9월 10일 오전 약 11시경 한국 시각과는 다소 시간차가 있습니다. 장소 방콕 사파리 월드 특히 관광객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사자 전용구역. 피해자 이름은 지안 랑카라 사미, 나이 58세, 수십 년간 사자와 맹수 조련 및 사육 경력이 10년 된 베테랑 사육사이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렸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으며 규정상 차량 안에 있어야 한다는 안전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사자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목 부위 혹은 등 뒤를 먼저 물었고 이어서 다른 몇 마리의 사자가 합세하며 공격이 확대됨. 공격은 약 15분간 지속되었고 관광객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사자들을 유도하려 했으나 구조활동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사망을 막지 못하였다. 곧바로 응급조치가 시도하였으나 병원 중 피해자는 병원 도착 시 이미 사망으로 확인됨. 결과 목뼈 경추가 골절되었고 동맥 정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도 있었음. 또한 기관기도 손상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짐. 상처는 물린 자국 발톱 상처 등이 있었고 내부 장기는 손상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로써 사자들이 배고픔 또는 먹이를 찾기 위한 공격이라는 주장보다는 맹수 본능 혹은 프로토콜 위반과 관련된 사고 가능성이 더 주목됨. 안전 프로토콜 위반 여부가 핵심 조사 항목임. 특히 차량 내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규정, 차량 문을 열어두었다는 점 등이 중요한 논란이다. 사자 5마리가 사고에 연루되었고 이들은 현재 제한구역에 격리되어 행동조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관광객들과 목격자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동물원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함. 특히 관광객 차량으로 관람 가능한 구역에서 직원이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맹수와 인간이 공존하는 방식, 야생동물원 사파리 시설의 안전관리 및 규제에 허점이 드러난 사례이다. 방콕 사파리 월드에서 발생한 이번 사육사 피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지 당국과 사파리 월드 측이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유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 집중호우 강한 돌풍으로 곳곳이 침수되고 피해 속출. 최근 태국 방콕과 파타야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저지대와 관광 중심지인 파타야 도심이 물에 잠기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 기상청의 예보, 피해 상황, 그리고 당국의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기상청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방콕과 촌부리, 파타야를 포함한 동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시간당 9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과 배수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홍수 위험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파타야 상황입니다. 남부 파타야의 스뀨빛 로드, 카오 노이와 카오탈로 지역 등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로가 강처럼 변했습니다. 특히 언덕지대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도심으로 몰리면서 차량이 멈추고 주민들이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타야 시 당국은 긴급 배수 펌프를 가동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침수에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콕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라크라방 지역은 하루 동안 94가 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배수문이 넘치고 저지대 주택과 상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라차다 라프라오, 돈무앙 공항 주변 도로가 물에 잠겨 시민들이 퇴근길에 큰 혼잡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하수구와 운하를 긴급 정비했지만 단시간에 내린 폭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침수 피해가 잦은 파타야의 주민들은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관광객들 역시 호텔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투어 일정이 취소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도로가 막히고 가게가 물에 잠겨 장사도 못합니다. 정부가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관광객 휴가를 망쳤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호텔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태국 제2예방완화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파타야와 방콕에 긴급 구조팀을 투입했습니다. 배수펌프, 흡수 차량을 배치했고 위험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을 내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도시 전체의 배수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추가 폭우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해안 고조와의 타이드가 겹치면 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후변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과거보다 집중호우의 빈도가 늘었고 도시 인프라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콕과 파타야의 이번 침수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재난이 아니라 태국 도시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파타야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침수가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방콕과 파타야 침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댓글들은 한태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여 빠르고 정확한 뉴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